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인사를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 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여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해 당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 정청래 대표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가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이었던 걸로 알려지자 친명계 의원들은 추천 과정 감찰을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전 변호사가 변호했던 김 전 쌍방울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이번 2차 특검으로 전 변호사 대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형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며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제2의 체포동의안 시도냐며 정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특검을 추천할 때 법사위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문제 있는 특검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천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정 대표를 향해 잇따라 질타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제정신이냐고 지적했고, 김상욱 의원은 수기 과정 없는 하향식 의사결정은 반민주적이라며 지도부 해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라면서 즉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취임 후 이 대통령에게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이성윤 최고위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면서도 전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데 대해 제가 변론을 맡았던 건 대북 송금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내홍이 한창인 가운데 발생한 터라 그 여파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합당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승현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데다 밀약설 등 잡음이 계속되자 데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에 대한 입장 정리와 더불어 지방선거 연대 의사, 조국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설 연휴 전까지 합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논란만 계속되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모레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입니다. 반면 비당권파 인사들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 대표의 일방적 시한 통보에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고 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뭐가 급해서 우리 당을 압박하냐고 지적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를 갖고 합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혜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2차 특검 후보자 문제로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건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전 변호사가 지난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을 맡았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검을 결정했고 정치적 해석은 지양해달라면서요. 추가 대응 없이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긴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물론 특검 후보 추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보면 당청 관계에서 여러 번 이 불협화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요. 지난해 당대표 취임 이후 이른바 당청 갈등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또 형식을 보면 이 정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한 건 또 아니에요. 네, 수석 대변인 입을 빌려 정 대표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 대표 최고위원들과 만나 이른바 마라톤 최고위를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비당권파인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과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자, 이거 한번 알아보자고요. 특검 추천 과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바로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진 겁니까? 바로 절차는 이랬습니다. 먼저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특검 후보 추천을 지시하면서 특히 검사 출신인 이성윤 최고위원의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이 2명의 후보를 추천했고요. 그중 정 대표가 전 변호사를 고른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요. 이 최고위원이 추천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에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이란 점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상의를 안 했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당권파 최고위원 전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검 후보 추천은 내란 청선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지만 최고위를 패싱했다는 건데요. 최소한의 검증이 안 되는 일이 왜 반복되는 거냐고 반문도 했죠. 이현주 최고위원, 이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시도라는 수위 높은 표현도 꺼냈습니다. 반발 수위가 상당히 센데요. 그렇죠. 오늘 이건태 의원이 배신, 반역까지 언급했고요. 제정신이냐, 분노한다 등 격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당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이 합당 문제로 당내 싸움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뇌관 하나가
또 하나 터진 셈이네요. 오히려 더 큰 뇌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모레 10일 오전 합당 관련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이 의총 후에 당원 여론조사 여부까지도 정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와중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당과 관련된 로드맵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설 전까지 합당 의사를 전해달라. 이거 뭐 가능한 겁니까? 당 지도부는요, 조국 대표가 말한 13일까지는 조속히 결론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레 의총에서 정 대표가 당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면요, 당내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뇌관이 터진 상황에서 독단 지적이 또 나올 경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혜주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제명이 확정된 지 열흘 만에 가진 공개 일정인데 친한계 인사들이 집결하면서 새를 과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승영 기자, 토크 콘서트는 끝났습니까? 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토크 콘서트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금 안에서 마무리 중인데요. 곧 관람을 마친 지지자들이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 초반부터 당원 게시판 사건과 제명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걱정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가족이 쓰지 않은 글까지 조작해 자신을 끌어내렸다며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당권파 지도부 체제에선 향후 5년간 복당이 어려운 만큼 무소속으로 6.3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오늘 콘서트에선 정치인은 이기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당대표든 장관이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야인이든 마이너스 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제명 이후 정치 진영이 그대로인데 거취를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당권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콘서트와 관련해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근처에서 난 불이라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준원 기자, 산불은 좀 잡혔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시뻘건 불길은 이제 거의 사라진 모습입니다. 산림청은 오후 6시쯤 경주 문무대학면의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어 재발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발생한 경주 문무대학면 산불은 20시간 동안 확산됐는데요. 한때 주민 100여 명이 대피소 10곳에 나눠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싶어서 집에서 차량에 중요한 물건 싣고 아들, 딸도 와서 자기네 차에 이부자리 옷까지 우선 급한 거 좀 싣고. 오늘 오전 60%를 보였던 진화율은 오늘 낮 12시쯤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6m를 넘는 강풍이 분대다 송전탑으로 헬기 진화가 어려워 난항이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헬기 45대와 차량 139대 등이 투입됐고 진화율은 다시 80%대로 올라왔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산불 현장과 수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저희 시민들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한번에 소각이 다 안 돼서. 불국사 등이 있는 토암산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주 양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2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53분쯤 주불을 잡으며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7km 정도 거리여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경북 지역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비상이지만 제주에선 폭설과 강풍 때문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면서 160편이 넘는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발이 묶인 승객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폭풍으로 공항 활주로는 텅 비었습니다. 강풍 속에 제설 차량만 쉴 새 없이 오가고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과 폭설에 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공항 활주로는 전면 폐쇄됐다 5시간 만에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고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로 항공사 카운터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제 12시 비행기로 새로 잡았었는데 그것도 지금 취소가 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내일 해외를 가는데 해외 일정도 좀 더 미뤄지고. 날씨 관계로 지금 지연이 떴어요. 그런데 또 이게 상황 따라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갈지 못 갈지 걱정이 지금 됩니다. 오늘 제주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160여 편이 결항했고 40편 이상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승객 11,0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좋아지면서 항공편 10편이 긴급 편성돼 오늘 밤까지 추가로 운항합니다. 버스와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3명이 다치는 등 제주에선 30건 넘는 폭설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틀간 10cm 넘게 눈이 내린 호남 지역에서도 택시가 눈길에 갇혀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까지 지났지만 오히려 한파는 절정을 향했습니다. 서울 지역 기온은 오늘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두 번째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초록색 풀과 나무로 가득한 식물원. 두꺼운 외투를 벗어들고 소매까지 걷어붙인 시민들이 보입니다. 서울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두 번째로 추운 날씨였지만 섭씨 22도 온실 속에선 동장군 기세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실내에 어디 갈 곳 있는지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 안은 온실이라 굉장히 따뜻하고요. 밖은 얼굴이 너무 시려워서 추웠어요. 너무 따뜻해서 땀이 나요. 서울은 한낮 기온도 영하 4도에 불과해 주말인데도 야외에선 시민들의 인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추위를 뚫고 스케이트를 타러 온 시민들도 펄펄 김이 나는 뜨거운 국물로 온기를 채웁니다. 너무 추워요. 간신히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추웠는데 타다 보니까 더워져가지고 저기 보관함에 겉옷은 두고 왔어요. 대륙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강원 산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넘게 떨어지는 등 한반도 전체가 새파랗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된 뒤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낮부터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이번 한파는 옆나라 일본까지 덮쳤습니다. 일본 곳곳에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설이 일본 정치권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마침 중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인데 궂은 날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찬호 특파원, 일본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데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중의원 투표는 1시간 20분쯤 뒤인 오후 8시 마무리되고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도쿄에도 오전까지 꽤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36년 만에 2월 총선이다 보니 곳곳에서 폭설로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投票所が閉まってるとか、少し時間が短くなるとかいろいろあるって聞いてるので。
실제 도토리 등 일부 지역에선 폭설로 투표 시작이 2시간 늦춰지거나 마감을 한두 시간 앞당긴 곳도 있습니다. 이런 폭설 등의 영향으로 오후 4시 기준 본투표율은 21.6%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인 사전투표율 약 20%가 아직 합산되지 않은 수치여서 최종 투표율은 2024년에 53.9%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지에선 투표율이 높을 경우 다카이치 총리 지지세가 강한 20대와 부동층이 많이 나온 걸로 분석돼 자민당에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거취를 걸겠다고 한 여단 과반 의석 확보는 유력하고 그 이상의 압승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마지막까지 이런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投票に行かなくていいんだなって思われちゃう。そんなに自民党勝ちすぎて困るんだったら他に入れようかな。もうそう思われたらそれでこの大きな改革はチャレンジは終わってしまうんです。 현지에선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 여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패 윤곽은 자정을 조금 넘긴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전남 진도 군수의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면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한 이 발언입니다. 결국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고 전남도는 공식 사과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이르면 오늘 중 주한 베트남, 스리랑카 대사관에 사과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진도 군수의 발언 때문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무엇보다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잘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전남도청의 사과문에는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모욕적 언사와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는 공식 항의 서한을 전남도와 진도군에 전달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전남도와 진도군의 회신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사과문에서도 차별적 언행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성인지 감수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도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일에는 전라남도 지역 이주 여성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김군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링거 주사를 놔준 혐의와 문제되는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가수 키 씨 등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 씨.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이후 SNS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인간관계에 있어 더욱더 신중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도 했는데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 씨에 대해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지난주 이 씨를 불러 9시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사 이모 이 씨는 의사면허 없이 박나래 씨 등에게 링거를 놔주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 측은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며 합법적 왕진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의사단체는 이 씨는 국내 의사면허 보유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조사를 마친 경찰이 박나래 씨와 키 씨 등을 불러 조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이런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 담아서 마시곤 하죠. 그런데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담고 15분만 지나면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 종이컵을 들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뜨거운 거를 많이 마시니까 거의 90% 이상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컵에 정수기 뜨거운 물을 담아 보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온도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89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에 이 정도의 뜨거운 음료를 담으면 과도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이컵에 85도에서 90도의 물을 담고 15분 동안 방치한 뒤 관찰해봤더니 100ml당 25,000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수용 폴리에틸렌 코팅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떨어져 나와 음료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면역 체계를 깨뜨리고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나노미터보다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게 세포 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간에 축적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스테인리스나 유리 소재 용기를 사용하고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얼마 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아직 회수 못한 코인이 125개라고 하는데 이거 회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지급 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9,766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너무 큰 가격 하락이 발생해서 깜짝 놀랐고요. 다른 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 우려됐습니다. 빗썸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을 사들여 즉시 회수가 불가능했던 건데 빗썸은 현재 반환을 설득 중이며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끝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트코인은 그 재물로 보지 않아서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거죠.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빗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사건을 보다 사회부 서상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 산속에서 벌어진 심야 구조 작전 소식이죠? 네, 당시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순찰차가 출동을 합니다. 해남 달마산에서 야간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저렇게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암벽지대라 조난당한 시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유일한 단서는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불빛이었습니다. 조난자가 전화로 저 멀리 순찰차 불빛만 보인다고 한 건데요. 경찰이 헬기를 띄워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모드 영상으로 바꿔서 사방을 수색한 끝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암벽 틈에서 신고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헬기 소방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게 1시간 40분 동안 탐색용 조명을 비췄는데요. 결국 5시간 만에 조난당한 시민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밤 산행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사고를 막은 소나무 소식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인데요.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요, 왼쪽을 보시면요, 1.1톤 크레인차가 갑자기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앙분리 울타리를 뚫고 차량을 들이받더니 이번에는 교차로 방향으로 다시 점점
가속도가 붙으며 내려가는데요. 그런데요, 교통섬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와 정면 충돌한 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나무가 아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크레인차의 60대 운전자 취재해보니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상해 내려서 살펴보던 중 차량이 움직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앞서서 경주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공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까? 네, 오늘 강원도 원주시에서 난 화재입니다. 역시 영상을 보시죠.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불이라도 난 것처럼 불기둥이 맹렬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난 화재였는데요. 폐기물이 200톤이나 불타면서 신고 9시간 만에 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경기장 밖은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올림픽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건지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날카로운 섬광이 쉴 새 없이 번뜩입니다. 밤하늘을 채운 건 축구가 아닌 올림픽에 분노한 이들이 쏜 불꽃입니다. 도심은 순식간에 붉은 연기와 화염으로 뒤엉켰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 도심에서 올림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Torino, che ha avuto le Olimpiadi nel 2006, sta ancora pagando il debito di allora per noi, perché significa che le nostre finanze sono colonizzate e destinate soltanto a questo evento sportivo.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최루탄과 살수차를 동원해 강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올림픽 경기장 건설로 환경이 파괴되고 공공자금이 의료나 주거가 아닌 올림픽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vesting a lot of money, including public money, into things that will be used for this event, and they will never be used again. 혼란을 틈타 고속철도 케이블이 절단되고 전기실에 불이 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의 악의를 품은 계획된 공격으로 규정하고 반올림픽 시위와 연관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수영복만 입은 채 거리를 뛰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추운데요. 북유럽에서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복 위에 화려한 복장을 겹쳐 입고 눈길을 띄는 사람들. 한참을 달려 들어간 공간, 다름 아닌 사우나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북유럽 에스토니아 오테파에서 열린 겨울나기 전통축제. 사우나 마라톤에 20개국 900여 명이 모였습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지도에 그려진 사우나를 찾아 들어가 최소 3분을 버텨야 합니다. 얼음구멍이나 온수풀에 뛰어드는 미션을 수행하면 추가 점수도 얻습니다. We love sauna, we love sometimes party, and Otepe is making it perfect. And every sauna is a new surprise. And lots of fun people and everybody's in a good mood. 바다를 덮은 얼음이 깨져 물길이 열린 틈 사이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얼음 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지만 얼음이 계속 깨지는 위태로운 상황. 구조 헬기 로프에 매달려 육지에 안착하고 구조대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6일 미국 뉴욕시 자메이카만 인근에서 남성 3명이 호기심에 언바다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급파한 헬리콥터가 발생 지점을 빠르게 확인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탑승자들이 탈출하는 순간에도 또 한 번 세게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북부의 축제에서 놀이기구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 중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들을 구조하던 경찰관 1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에 서울 홍제폭포는 얼어있고 폭설에 제주공항의 하늘길도 막혔는데요. 눈은 제주 산간에 7cm 정도 더 내리다 먹겠고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영상 5도, 모레 아침 0도로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이후 설 연휴까지는 한파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출근길에 롱패딩과 방한용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물러가지만 모레부터 글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내릴 텐데요. 대부분 1cm 안팎,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5cm가 쌓일 전망입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